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전우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항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끝도 없이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CIMV 혹은 이제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발열, 구내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밖에 불면, 피로 등 전신 증상과 관절통을 포함한 전신 통증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CIPN, 즉 항암제 유발 말초 신경병증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이경희 TV에서도 여러 번 항암 부작용의 관리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임상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항암 치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희 역시 오늘도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것이 때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익숙한 방식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후자 쪽인데요. 항암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액치료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암 중의 수액 치료에 대해서는 이전에 고상훈 원장님께서 다뤄주신 적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 후 부작용으로 인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경우 영양분이나 약물을 체내에 공급하기 위한 수액 치료의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항암 수액 치료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심화 학습일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영상 봤는데요. 전반적인 암 환자분들의 수액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고 또 고통도 심한 그 항암 치료 후 발생하는 오심구토, 구토설사 같은 위장관 장애하고 몸이 붓는 부종, 그리고 손발 저림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의 부작용 해결에 집중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저희 CS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수액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치료 방법과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간격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수액일까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셀레늄 주사 치료입니다. 셀레늄은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미량 원소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항산화 요소인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의 활성을 도와서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요. P53, 즉 종양 억제 유전자 단백질의 활성을 높여서 암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면서 정상세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 셀레늄은 방사선 치료 시에 정상 조직에 손상되잖아요. 그런 손상을 줄여줘서 소화기 증상이나 피부 화상, 전신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셀레늄은 구강으로 섭취 가능한 형태도 있지만 그 흡수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위장장애, 특히 오심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먹고 마시기 힘든 암 환자분들에게는 수액 치료로 공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별히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예,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 즉 공팍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주의를 요하고요. 또 혹시라도 수액을 맞으실 때 입에서 마늘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면 요거는 셀레늄 과다, 즉 셀레노시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액 치료는요, 글루타치온 수액 주사 치료입니다. 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내인성 항산화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많은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세포 내 산화환원 균형 유지, 그리고 해독 과정, 면역기능 조절 등 다양한 생체 과정에 관여하고 있죠. 그런데 항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주사제로 쓰이는 글루타치온은 또 다른 치료제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특히 백금 계열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백금 계열 항암제는 아직도 참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췌장암 치료 항암제의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폴폭스나 폴피리녹스, 여기에 백금 계열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이 들어가고요. 또 대장암이나 직장암 치료에도 현재도 아주 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로 유발된 말초신경병증, 즉 CIPN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불편감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루타치온 수액 치료를 통해서 이 백금 계열 항암제의 특징적인 부작용인 CIPN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많은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있지만 간에 특히 많이 존재하면서 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항암제로 인한 간 독성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글루타치온은 이 경구로 섭취할 경우에 위장 효소에 의해 분해돼서 흡수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 다양한 건강 보조제로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 후 부작용 관리를 위해서는 수액 주사 치료를 통해서 체내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글루타치온 주사 치료의 주의점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 시기와 그 간격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글루타치온 치료 역시 셀레늄과 마찬가지로 그 대사 산물이 신장, 콩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치료의 간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실 주사 치료의 정해진 표준 투여 간격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고 체내 셀레늄이나 글루타치온의 양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투여받는 항암제의 종류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의 주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간격을 딱 한 가지로 정해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항산화 효과를 위해,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수액 치료를 시행할 경우는 보통 주 1, 2회 정도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자, 하지만 암 환자의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라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방암 부작용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횟수를 조금 늘려서 주 2, 3회 정도 투여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수액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항암 주기에 따라서 수액 치료 간격하고 횟수를 조절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 당일이나 혹은 다음 날 수액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네. 특히 백금 계열 항암제, 아까 말씀드렸던 옥살리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 같은 백금 계열 항암제인 경우는 글루타치온 수액의 치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다 그러면 셀레늄 수액의 치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치료 횟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을 포함한 어떤 신체 상태를 확인하면서 결정해야 하고요. 네, 오늘은 항암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암 환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액 치료, 그 중에서도 셀레늄 수액과 글루타치온 수액 치료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